여기 한국으로 공연을 왔다는 스페인 여성이 분노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은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었던 거야?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좋다는 것도 다 위장일 뿐이었어. 그러나 그녀는 이내 한국인들의 하나 같은 행동을 보고 기겁을 하며 주저앉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대체 무슨 경험을 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출신의 체조 선수 소피아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팀은 한국과의 문화교류 행사에 초청되어 한국으로 여행 겸 공연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일전에 스페인에서 공연을 했던 한국 체조팀이 너무나도 우수한 실력을 보여줬기에 살짝 긴장도 됐지만 저희는 나름 스페인 국립체조단 소속으로 스페인에서도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기에 그렇게 긴장 반 설렘 반의 감정으로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 공항에 입국하자마자 굉장한 실망감과 분노를 느끼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멋진 옷을 입고 사진을 찍고 싶어서 최선을 다해 꾸미고 비행기에 탑승했는데요. 하지만 저는 스페인에서 한국에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옷에는 먼지가 붙고 구김도 많이 가서 형편없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화장도 엉망이 되어버려서 도저히 사진을 찍을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공항에서부터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던 저는 거울에 비친 꾀죄죄한 모습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눈앞에는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그건 바로 스타일러였는데 한국의 인천공항 한편에는 공용 스타일러 몇 대가 구비되어 있었고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스타일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라서 근처를 지나가는 공항 직원을 붙잡고 영어를 사용하며 스타일러를 정말로 사용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한국인 직원은 친절하게 웃으며 한국 공항에서는 오랜 비행으로 옷이 망가지거나 냄새가 나게 된 승객들을 위해 무료 스타일러 이용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도저히 믿기 힘든 말을 건네더라고요. 사실 요즘 들어 유럽 경제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스페인에서는 가전제품 상점이 털리는 강도 사건이 엄청나게 빈번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털리는 게 바로 스타일러일 정도로 스타일러는 스페인에서 가장 고급 가전제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구비할 엄두조차 못 내는 스타일러를 한국 공항에서는 수대씩이나 구비해두며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는 점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스타일러는 개방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잠금 장치도 걸려있지 않았는데요. 스페인이었다면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강도 및 소매치기범들에 의해 3초 만에 트럭에 실려 없어졌을 것이 뻔했을 테지만 한국인들은 각자의 양심을 지키며 모범적으로 공공기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 정말 존경심마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입을 쩍 벌린 채 도무지 믿기 힘들다는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보자 직원은 제게 뭘 이 정도 가지고 놀라냐는 듯한 표정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스타일러실 옆에는 파우더룸이 있고 무료 화장품 및 향수가 구비되어 있으니 원한다면 이곳에서 화장을 고쳐도 된다고 말해오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황당한 소리에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러에 옷을 맡겨둔 채 급하게 파우더룸이라고 쓰여있는 공간으로 향해봤죠. 그런데 이곳에는 정말로 각종 화장품과 향수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현실적이지 않은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항에 개별적인 파우더룸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것이며 심지어 화장품까지 무료로 제공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공항 직원을 쳐다보니 직원은 이내 놀라운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한국의 화장품 회사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거든요. 현재 저희 파우더룸에 구비된 화장품과 향수는 전부 테스트용 제품이고 원하시는 만큼 부담 없이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스페인에서 화장품 가게의 매출은 가게 주인이 얼마나 도둑들을 잘 잡아내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을 정도로 화장품 같은 생필품을 전문적으로 훔쳐가는 무리들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애초에 무료로 화장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까지 해주고 있다니 저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시스템인지 이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정말로 양심을 지키며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만 화장품을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파우더룸은 도난 등의 사고 없이 멀쩡히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한국의 놀라운 시스템 덕분에 새것 같은 옷을 입을 수 있었고 화장까지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내부의 멋진 모습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시작부터 몹시 특별한 한국 여행을 즐기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공항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저희는 웬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평소에 오지랖이 넓고 호기심도 가득한 마르티나는 그 즉시 수많은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놀라운 말을 건네왔죠.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모여 있는지 드디어 알아냈어. 인천공항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택시를 대신 잡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 도대체 어떻게 공항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거지? 그녀의 말은 그동안의 제 해외여행 경험을 전부 부정할 정도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인뿐만 아니라 제가 가본 모든 나라의 공항 택시는 사실상 사기꾼 소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일단 언어 문제 때문에 택시를 잡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터기 사기나 거리를 돌아가는 사기 등 이들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항 직원에게 정직한 택시를 불러달라고 요청해도 커미션을 받고 택시와 짜고 치며 제게 사기 택시를 소개해준 적도 상당히 많죠. 해외여행에서는 공항 직원조차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국은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항 측이 직접 택시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한국 공항의 선진적인 시스템에 정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르티나는 공항과 연계된 택시는 카풀 서비스까지 제공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 아무나 4명을 모아 타면 택시를 거의 대중교통 비용만 내고 이용할 수 있다는 말까지 건넸는데요. 아마 이곳에 모여있는 외국인들도 다들 카풀 인원을 구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우수한 모습에 놀라기도 지쳐서 그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공항 서비스 덕분에 빠르고 저렴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고 한국 협회 측이 마련해준 숙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에서는 아직 마땅한 계획이 없다면 협회 소속 가이드와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해주겠다는 놀라운 친절까지 베풀어줬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에서 첫날을 보내고 다음 날부터는 저희 조의 담당을 맡은 가이드 재준 씨를 따라 속초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속초를 이동하는 도중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팀원 에밀리아가 눈이 안 보인다면서 자신이 착용한 콘택트 렌즈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사실 에밀리아는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운동을 할 때 빼고는 늘 안경을 착용해 왔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해외여행까지 와서 안경을 쓸 수는 없다며 한국에 와서부터는 계속해서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그녀의 평소와는 다른 렌즈 착용 때문인지 원인 모를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녀는 당장 내일 모레 공연을 해야 할 뿐더러 아직 한국에서의 일정이 남았는데 렌즈가 없으면 그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안경원을 들릴 수도 없었고 애초에 렌즈를 맞추는 건 스페인에서 몇 달은 소요되는 작업이거든요. 결국 그녀는 절망한 채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초지종을 들은 재준 씨는 말없이 운전에만 집중하더니 이내 휴게소에 차를 세우는 다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이곳에서 에밀리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더니 이내 저희 보고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저희는 처음에 그가 실성을 한 건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향한 곳에 다다랐을 때 저희는 일동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휴게소 한복판에는 안경원이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웠어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휴게소에 지붕조차 제대로 안 달린 지저분한 화장실과 물과 간식만 겨우 판매하는 조촐한 가게만이 있는 게 다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스페인에서는 안경원 한 번 가려면 시내까지 차를 타고 몇 시간은 이동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휴게소에 안경원이 존재하는 놀라운 인프라를 구비해둘 수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놀라움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안경원이 있다고 한들 지금 당장 콘택트 렌즈가 필요한 에밀리아에게는 소용이 없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콘택트 렌즈 맞춤 제작에 최소 2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서 그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매번 렌즈를 넉넉히 구비해두기까지 했죠. 에밀리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안경원을 보고도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서러워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에게 혹시 모르니 안경사와 대화라도 나눠보자며 타일렀고 그렇게 에밀리아는 이곳에서 시력 검사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을 확인해본 한국인 안경사는 이내 번역 앱을 사용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기존 렌즈는 에밀리아 씨의 시력에 맞지도 않는 렌즈고 애초에 유통기한도 지나 있네요. 그리고 이런 저가형 콘택트 렌즈를 자주 사용하면 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잠시 10분만 기다려보세요. 10분이라니 저희는 그가 10주를 10분으로 잘못 말한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로 10분 만에 새로운 콘택트 렌즈를 만들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스페인에서는 대형 안경원에서도 2달은 걸리는 작업을 한국인들은 그저 휴게소에서 10분 만에 모든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 안경사가 그저 시력에도 안 맞는 악성 재고 렌즈를 준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콘택트 렌즈를 착용해본 에밀리아는 마치 국제대회에서 우승이라도 차지한 것처럼 탄성을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녀는 원래 착용하던 렌즈는 항상 건조하고 눈에 가시가 박힌 느낌이라 30분에 한 번씩 인공 눈물을 넣어줘야 했는데 이 렌즈는 시력에도 잘 맞고 눈이 촉촉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좋다며 연신 감탄하더군요. 한국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러한 안경광학 기술마저 스페인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했던 것입니다. 또한 에밀리아는 영수증을 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한국에서 구매한 렌즈는 스페인에서 구매한 렌즈보다 훨씬 품질이 좋음에도 가격은 거의 6분의 1 수준이라며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한국의 충격적인 생활 인프라의 경악을 금치 못했고 그 즉시 저희가 그동안 필요했던 제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아는 콘택트 렌즈를 거의 5통이나 사갔고 저 또한 이곳에서 무료 시력 검사를 받고 저렴하게 시력 교정용 안경을 하나 맞출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 온 것만으로 거의 비행기 왕복 티켓값쯤은 아끼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안경 하나 맞추려면 수십만 원은 지불해야 해서 눈이 나빠져도 제대로 된 안경조차 구매하지 못하고 있는 스페인의 현실에 약간의 회의감을 느끼며 휴게소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휴게소 주차장으로 돌아오자마자 한국에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 휴게소 주차장에는 강도에 의해 털린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는 분명 시동은 걸려 있는데 트렁크나 창문, 심지어 문까지 열려 있는 차량들이 즐비했고 이 차량들에는 하나같이 주인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치된 차량들은 무조건 털린 차량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페인만 해도 차량 창문이 박살난 채 안에 든 귀중품이 모조리 털려 있거나 차량 자체가 털린 채 엄한 곳에 버려져 있는 경우는 길거리 곳곳에서 손쉽게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나 선진국인 줄 알았던 한국에서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 털린 차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니 저는 한국의 이중적인 모습에 소름마저 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준 씨에게 맹렬히 화를 내며 어떻게 한국에서는 차량 범죄가 이렇게나 흔할 수가 있는 거냐고 따져묻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재준 씨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박장대소하며 저건 털린 차량이 아니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러고는 3분만 기다리라며 저 차량들의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온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털린 차량을 보고 오열을 하기는커녕 그저 멀쩡하게 자신의 목적지로 향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길길이 날뛰는 저를 보고 재준 씨는 놀라운 이야기를 건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차량이 털린 게 아니라 잠시 화장실 등의 볼일을 보고 온 것뿐이에요. 단 몇 분만 자리를 비울 건데 시동을 끈다면 히터도 같이 꺼지게 돼서 추워지잖아요. 아마 창문이나 문이 열린 경우는 잠시 환기를 하거나 짐을 옮기려고 열어둔 거겠죠. 저는 이 말을 듣고 그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차량 문을 잠가둬도 모든 것을 털어가는 마당에 한국은 저는 차량을 바꿀 예정이니 기존 차량을 도둑놈들께 기부하겠습니다. 제발 제 차를 훔쳐가 주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을 하고도 아무도 차량에 손도 대지 않다니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그저 다른 차원에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저는 이외에도 속초에서 키가 꼽힌 채 주차되어 있는 수많은 오토바이들을 보고 그저 생각을 멈추게 되었지만 어쨌든 한국인들은 정말 혼자서만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속초에서 아름다운 바다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다음 날에는 속초에 위치한 한 고등학교에서 체조 연습까지 하는 놀라운 경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체조 연습 한 번 하려면 차를 타고 시내까지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체육관 대여료까지 지불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마저 훌륭한 강당시설을 보유하고 있었고 체조 연습을 할 수 있을 만한 기구들까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놀라운 인프라를 가진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엄청나게 부러워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체육을 경험하고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면 한국 체육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연신선진적인 한국의 모습에 놀라며 연습을 마무리했고 한국과의 문화교류 공연에서도 완벽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스페인 체조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단점이라면 스페인으로 돌아온 저희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차이나는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가진 스페인에 도저히 성이 안 차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저희는 벌써부터 한국 향수병에 시달릴 정도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